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쉽게 쓰여진 시. 잘 아는 거니까 빠르게 중요한 거 정리하고 넘어가자.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육첩방이라는 게 일본식 다다미방을 말하는 건데, 지금 시적 화자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는 처지, 그런 상황을 조금 드러낸다. 그리고 사실 이것보다는 뭐가 중요하냐 하면 지금 시적 분위기가 어떻게 형성이 되면서 시작되는지가 더 중요하거든. 창밖에 시간적 배경은 밤이야. 밤인데 비가 내리거든. 근데 그 밤비가 속살거린다는 얘기는 나에게 속삭인다. 밤비 내리는 소리가 마치 나에게 무언가를 말하는 소리처럼, 속삭이는 소리처럼 들린다는 거지. 근데 그 다음 행의 내용이 이 내용과는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는 나는 지금 남의 나라에 있다. 지금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야.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밤비 소리를 듣고 화자가 처한 현실을 인식했다. 뭐 이렇게밖에 볼 수 없거든. 밤비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나는 남의 나라에 있다. 지금 이렇게 썼으니까 이 밤비 소리가 시적 화자에게는 그저 빗소리가 아니라 뭐 어떤 말을 속삭이는 것처럼 들렸다는 거겠지. 네, 남의 나라에서 유학하고 있는 나는 남의 나라에 있다라는 생각을 떠올리는 내용과 아마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속삭이는 내용이었겠다. 그 다음에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시인은 왜 슬픈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지금 시인으로서는 지금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거나 뭐 어떤 현실인지 우리가 이미 이제 잘 알고 있는데 시를 처음 보는 것처럼 이게 지금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를 공부할 필요는 사실 없는 것 같아. 아마 문제가 나올 때에도 처음 읽는 것처럼 문제를 내진 않을 거거든. 보기에서 많이 유도를 해줄 거고. 이 시인으로서 부정적 현실에 처해 있는 이 자신의 모습을 극복하고자 하지만 무력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나는 슬픈 운명을 타고난 시인이구나. 시를 써야 하는 사람이 시인인데 그 시를 써서는 지금 이러한 부정적 현실을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나머지 다른 일들은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시를 쓰는 일 말고는 없다. 슬픈 운명이다. 땀 냄새와 사랑이 포근히 풍긴 담겨있는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서 유학 중이라는 거 알 수 있고 가족에 대한 애정, 가족의 자신에 대한 애정을 충분히 느끼고 있고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하필이면 왜 또 늙은 교수냐? 늙은 교수의 강의는 아주 오래된 각이라서 지금 이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 지금 시적 화자가 처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르침을 주는 그런 강의는 아니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둘 그리고 모두 잃어버리고 아마 일제히 탄압으로 사라진 동료들, 친구들. 나는 무엇을 바라면서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침전이라는 게 이제 가라앉는 거잖아, 그지? 가라앉는 것인데 시적 화자가 스스로를 지금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야. 나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고 그리고 이렇게 홀로 가라앉고 있는가? 무기력함을 느끼는 거지. 나는 무엇을 바라야 하는가? 난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가? 지금 여기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아성찰, 자신에 대한 어떠한 깊은 생각에 빠지는 모습이 보이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는 거야, 지금.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 거지.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당대 현실은 굉장히 살기 어려운 현실이지. 뭐 당대 현실뿐만 아니더라도, 인생은 늘 살기 어려운 거 맞아.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윤동주 시를 관통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서. 부끄러움이라는 거지. 왜? 지금 당대 현실은 이렇게 어려운데 탄압받아가지고 죽거나 혹은 도망가거나 했던 동료들도 있고 근데 나는 지금 현실에서는 그다지 유용하지 않는 늙은 교수의 강의를 이 부모님이 보내주신
학비를 받아가지고 유학하고 있는 처지란 말이지.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야. 그리고 아까 전에 나왔던 그 사면이었나? 1년, 1년이었구나. 1년이 지금 여기 아마 8년이지 싶은데 똑같은 내용인데 순서가 바뀌었어. 아까 1년에서는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육척방은 남의 나라 이 순서였는데 지금 내용은 똑같지만 순서가 바뀌어 있지. 아까는 창밖의 밤비 소리를 통해서 화자가 처한 현실을 인식했는데 지금은 현실을 인식하면서 창밖의 밤비 소리를 듣고 있는 순서지.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창밖에서 밤비 소리가 막 들리는 걸 듣다 보니 무언가를 자꾸 속삭이는 소리 같은데 쌤이 이제 와서 이야기하지만 이건 실제로 빗소리가 어떤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 화자 자신의 내면의 소리라고 봐야 되거든. 내면의 목소리라고 봐야 되거든. 그 내면의 목소리가 무슨 말을 했을까? 아마 이런 화자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을 했겠지. 그러니 나는 지금 남의 나라에 있는데 난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내 민족, 내 동료들, 우리 현실은 이런데 나는 왜 이러고 있어야 하나. 혹은 이러고 있어도 되는가. 너무 부끄러운 일 아닌가. 그랬다면 이제는 이러한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고 부끄러운 자신의 현실을 인식했지. 그리고 난 다음에 창밖의 밤빛 소리. 여기는 이제 내면의 소리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지. 이 내면의 소리는 어디서? 여기에서 나온다고 보면 되겠지. 어떤 소리인가 보자고. 등불을 밝혀서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린다. 요건 지금 비유고. 아침을 기다린대. 누가? 시적 화자인 나가. 어떤 나가? 최후인 나가. 등불과 어둠이 지금 시각적인 대비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시상이 이렇게 이어져 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했을 때에는 아마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살기 어려운 이러한 현실이 아마 어둠으로 표현됐을 거고 지금 등불이나 아침과 같은 이런 밝은 이미지는 그러한 어두운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내면의 의지 정도로 볼 수 있겠지. 이제 희망을 갖고 어두운 현실을 몰아내고 아침을 기다리고 있는 나다. 근데 뭐처럼 와? 시대처럼 와. 시대는 어떻게? 가만히 있어도 무조건 오는 게 시대야. 확신이라는 거지. 뭐에 대한? 아침에 대한. 아침은 꼭 온다는 거지. 시에서 시인들이 계절을 많이 활용하는 이유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순환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 나에게 언제 봄이 오겠는가? 봄은 분명히 오거든. 분명히 올 것이라는 그 희망의 확신. 근데 그냥 나가 아니라 최후에다. 이 아침을 기다리는 나가 나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다. 이 말은 곧 나는 마지막까지 이 아침을 기다리겠다.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는 거지. 그러면서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서 오른손이 왼손으로 손 내미는 거 아니고 요 나는 지금 뭐로 볼 수 있느냐? 내면의 목소리가 지금 계속되고 있으니까 내면적 자아라고 볼 수 있고 뒤에 있는 나는 현실적 자아라고 볼 수 있어. 현실적 자아는 어떤 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던 자아. 내면적 자아는 여기의 자아. 지금 부정적 현실을 한번 이겨내보자 하는 의지를 가진 나가 현실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을 성찰했던 나에게 작은 손을 내민다. 우리 손을 내민다라는 관용적인 표현 많이 쓰지. 화해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눈물도 흘리고 위로도 해주면서 누가 누구한테 위로할까? 내면적 희망을 가진 자아가 지금 무기력한 자아에게 위로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겠지. 그러면서 최초의 악수를 한다. 최후의 나와 최초의 악수가 지금 대비되는 느낌이 들지. 마지막까지 기다리겠다. 그리고 이제 시작해보겠다. 악수라는 게 이제 딱 화해의 느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뭐가 됐다고 보면 되냐면 내면에 있던 그 갈등이 해소된다라고 볼 수 있어.
어떤 이 현실적인 자아, 현실적인 자아는 무기력하고 부끄러운 그런 자아거든. 이런 자아와 어떤 자아가 내면적 자아가, 내면적 자아는 희망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자아거든.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도 자아 분열을 많이 겪잖아. 막 아침에 알람 맞춰놓고 알람 소리 들리면 현실적인 자아는 5분만 더 있다가 일어나야지 하면서 알람을 끄려고 하고, 근데 내면적 자아는 그럴 수 없어. 게으르면 안 돼. 둘이 싸우지. 그게 바로 자아, 내면적 자아의 갈등이지. 자아 갈등. 이 내면의 갈등을 겪다가 그게 이제 희망을 가지는 자아가 화해, 악수, 손을 내밀면서 갈등이 해소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된다. 결국 쉽게 쓰여진 시는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고 희망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는 시다. 사실 핵심이지, 이게. 쉽게 쓰여진 시도 뭐 이 정도까지.